철이나 나무로 금을 만들 수 있다는 이 마법 같은 기술을 연금술이라고 불렀던 때가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공기로 고기를 만들어내는 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지만 연금술과 달리 이 기술은 이미 실현된 기술인데요. 오늘은 이런 푸드테크 얘기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스타트업 키버디는 공기로 단백질을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공기로 단백질을 만든다니 연금술보다도 더 황당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을 텐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공기 중에 수없이 많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처음 나온 건 1960년대입니다. 당시 나사는 우주 탐사를 위해 필요한 연구들을 진행하면서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도 직접 조달할 수 있는 식량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좁은 공간에서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생물들을 찾던 과학자들은 박테리아의 일종인 산화수소체가 이산화탄소를 먹고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숨을 쉴 때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영양 공급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발견한 셈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1967년 정식 보고서로 채택됐지만 실제 활용이 가능한 기술 개발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스타트업 키버디가 집중한 게 바로 이 기술입니다. 키버디는 산화수소체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분말 형태의 단백질을 생산하고 있는데 공기로 만든 단백질이란 뜻에서 에어프로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어프로틴은 99% 순도의 단백질인데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육류에 비해 2배나 많고 미네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에어프로틴을 가공하면 고기는 물론이고 파스타, 시리얼, 빵 등 다양한 형태의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고기의 맛과 식감을 내는 시제품이 나온 상태고 실제 판매를 위한 상품 생산도 착착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기를 이용해 고기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 핀란드의 스타트업 솔라푸즈인데요. 원리는 비슷합니다. 미생물에게 이산화탄소와 수소, 소금을 먹이로 공급하면 단백질을 배출하는데 이걸 식품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솔라푸즈는 이걸 솔레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성분은 단백질이 50% 정도, 탄수화물이 25%, 지방이 10%, 그리고 비타민 B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빵이나 요구르트 등의 단백질 함량을 높이는 용도로 개발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실제 시판이 가능할 걸로 솔라푸즈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키워서 먹으면 되는데 굳이 왜 이런 기술이 필요하냐? 그건 식량 부족과 환경 오염 때문입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육류 소비는 급격히 많아지고 있는데 제한된 땅에서 육류 생산을 무한히 늘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25%가 식량 생산을 위한 것이란 통계도 나온 적 있죠. 그런데 앞서 예로 든 솔라푸즈의 발표에 따르면 솔레인을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의 양은 가축을 키워서 고기를 생산할 때의 1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공기와 물만 쓰기 때문에 기술이 안정화되면 대량 생산도 가능합니다. 식량난과 환경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건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식물성 단백질로 고기를 만드는 기술은 이미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공기로 만드는 고기, 이런 게 획기적이긴 하지만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다 보니까 최근 푸드테크에서 가장 핫한 분야가 바로 식물성 고기, 이 대체육 시장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소수의 사람들만 이런 식물성 대체육을 찾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위 말하는 콩고기를 만드는 미국 스타트업 비욘드 미트는 이미 나스닥에 상장해 시가총액이 수조 원에 달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비욘드 미트가 만드는 고기는 콩과 버섯, 호박 등에서 추출한 단백질인데 고기를 씹으면 느껴지는 그 쫄깃한 식감을 잘 살린 게 성공의 핵심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욘드 미트의 식물성 패티를 이용한 비욘드 버거는 국내에서도 15만 개 이상 팔린 것으로 집계가 되고요. 최근에 여러 외식 업체로 판매처도 늘고 있습니다. 햄버거 하면 씹는 순간 육즙이 쫙 나오는 고기 패티가 핵심인데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곳에서도 고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콩으로 만든 패티를 이용한 버거를 내놨고 판매량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는 건 식물성 재료로는 흉내내기 힘들다고 했던 고기의 식감도 이제는 충분히 살리고 있다는 방증일 겁니다. 이처럼 대체육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형태와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식물성 대체육, 콩고기 하면 조금 전 얘기한 패티나 미트볼처럼 다짐육 형태가 주로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불고기감처럼 저민고기도 생산되기 시작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덩어리 고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치캔과 비슷한 맛을 내는 생선도 있습니다. 기존 달걀에 비해 단백질은 20% 늘리고 포화지방은 줄인 건강한 달걀, 효모를 이용한 인조 우유, 치킨 맛이 나지만 치킨이 아닌 노치킨 너겟, 그리고 버터와 치즈까지 이미 모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동물성 식품은 영양 성분의 함량이나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데 재료를 식물성으로 대체하면서 원하는 대로 성분 개선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빠르면 2025년부터는 유럽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순수 고기 소비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고기 소비가 줄어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고기 소비가 줄어드는 시점이 머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대신 그 자리는 대체육이 채우게 될 겁니다. 보스턴 컨설팅은 2035년까지 대체육이 많게는 고기 소비량의 22%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예상했고 에이티커니는 2040년까지 대체육이 60%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들은 대체육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대체육이 고기 소비의 10%만 대체해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10억 톤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간 10억 톤이면 일본이 한 해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과 맞먹는 수준이니까 상당한 양입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대체육 기술이 인류가 당면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난을 해소하는 큰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스낵처럼 가볍지만 끊을 수 없는 이야기, 스낵인포였습니다.